자, 제가 기출문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이제 안 해본 그 함수 때문에 함수를 좀 배우려고 함수 문제가 배우지 않는 함수 문제가 기출된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얘는 2023년 2023년 문제인데요. 정확하게는 몇 월 건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저희는 처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 줌화면이 있어가지고 좀 좁아서 화면 자체가요.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를 이름을 바꿔야겠죠. 자,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자, 세 번째 시트 더블 클릭 제3작업. 자, 이렇게 입력하고 다 입력하셨다면 1작업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3작업까지 클릭하고 난 다음에 A열을 선택했죠. A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열의 너비를 1로 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열 너비 1. 자, 확인. 자, 그러면 ITQ 시험에서 처음에 제시하는 그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 부분을 다 한 번씩 눌러서 이제 해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눌렀던 걸.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해지가 되죠. 자, 그러면 1작업에 일단은 이렇게 기본 작업을 해놓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또 이제 얘가 문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전체가 문제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 얘는 다 2작업, 3작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작업만 여기 A열과 1행 사이에 글머리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굴림 엔터 그리고 11포인트죠. 11포인트 엔터 해주면 이제 1작업의 모든 데이터가 굴림의 11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작업하고 저장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시험장에서 만약에 감독관이 이제 컴퓨터를 만져도 되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시험 볼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시키고 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잠시 여기 취소 버튼, 상단에 있는 취소 버튼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관이 시험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해가지고 그 부분 쭉 진행해서 실행이 되면 그때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작업 표시줄 이 밑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파일하고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저장 누르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찾아보기 누릅니다. 찾아보기. 그리고 내 PC에 문서 폴더, 이 문서 폴더죠. 자, 문서 폴더에 여기 보면 내 PC에 문서 폴더. 자, 시험장에는 ITQ 폴더가 있다 그랬어요. ITQ 폴더 이렇게 해놓고 자, 수험 번호 빼기 내 이름으로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수험 번호는 아직 우리가 받질 않았으니까 자, 오늘 날짜로 2024-0605 2024-0605 하이픈하고 내 이름으로 자,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저는 그냥 홍길동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이제 내 그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선생님. 네, 저희 강아지가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떠들어요, 조용히 있다가도.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화면을 조금 크게 해 놓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이 작성을 하실 때 표 안에다 넣고 하시면 작성하기가 좀 쉬우세요.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칸이 어딘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B의 4 번지에서 J의 14 번지까지 표를 만듭니다. 자, B의 4 번지에서 자, J의 14 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굴림에 여기에 이제 테두리, 우리 여기 홈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관리번호, 주택명, 지역. 자, 그리고 여기 공사기간 1 이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배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자, 2의 4번지. 자, 공사기간. 그다음에 Alt 엔터 해야지 그 셀에다 한 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Alt 엔터 하고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이 자료를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입력한 거를 이쪽에다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입력 다 하시면 이제 채팅창에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을 지금부터 해주세요. 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화면을
자, 선생님들 다 입력하셨을까요? 자, 다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축소해 놓겠습니다. 네, 입력하는 것도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서 빠르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다 잘 풀어도 시험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단 속도가 빠르셔야 돼요. 시간 내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손 모양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저 전체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항목 부분을 블록을 정하고 또 밑에 있는 항목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가 굵은 선이죠. 자, 굵은 선이니까 자, 여기서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줘서 전체 블록 정한 것이 굵은 선이 들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에는 이제 항목 부분과 그다음에 관리번호, 총 공사비 이 항목 부분에 이제 셀이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치워졌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번호 선택하고 총 공사비 선택하고 글꼴의 깡통에서 자, 주황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황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 출력 형태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이 주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저는 셀병합을 안 했는데요.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셀병합을 먼저 하셨다면 뭐 그냥 셀병합하고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셀병합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뒤에 13번지까지 뒤에 13번지 그리고 셀병합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줘도 괜찮죠? 자, 셀병합 이렇게요. 자, 또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도 셀 병합 또 이쪽 이 부분도 물론 컨트롤 키 누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셀 병합 이렇게 셀 병합 해주죠. 여기 셀 병합이 안 됐나요? 여기가 안 됐네요. 다시 셀 병합. 자, 그리고 여기는 X자 대각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F의 13번지에다 셀 포인트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그리고 테두리에서 자, 우상향 대각선, 좌상향 대각선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하면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다 이런 형태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정렬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블록을 정하고 가운데 정렬이 가장 많으니까 가운데 정렬, 맞춤해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 있는 부분은 블록을 정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 부분도 수식도 있으니까 이 밑에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블록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죠. 자, 기본을 오른쪽 정렬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요, 선생님, 이제 일단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띄어졌어요, 옆에가. 그러면 이거는 회계서식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회계서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여기 컴마 있는 거, 뭐 회계서식이라 그랬죠? 표시 형식에, 예, 컴마 눌러주면, 아이고, 그런데 얘는 회계서식인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공사 시작일은 날짜가 회계서식으로 하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날짜 형식으로 그대로 할게요. 네, 간단한 날짜로 일단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된 것 같아요. 얘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기본적인 것은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으니까 예외적인 것.
자, 얘 같은 경우에 가운데 정렬로 돼 있으면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은 작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우리 이제 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제목도형. 제목도형을 밑에다 만들고 위에다 해도 되고 바로 위에다 만드셔도 상관없죠. 자, 화면을 조금 키워주고. 자,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도형이 배지라는 도형이네요. 얘도. 자, 그러면 삽입에서 내려놓고요. 삽입을 선택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자, 배치는 두 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이게 배치죠. 자, 배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려줍니다. 네, 여기서부터 G의 3번지까지 G의 3번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자, 우리 인테리어 공사 현황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료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공사 현황 보고 띄어쓰기 똑같이 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자료를 입력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셔야 되겠죠. 자, 도형 배지와 그림자 오프셋을 이용하고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굴림의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하래요. 자, 그러면 얘처럼 해볼까요? 굴림 24 얘부터 해볼까요? 자, 홈에 홈 누르고 굴림, 자, 굴림 엔터 24 엔터 그 다음에 굴림의 24 검정 글자를 검정색으로 하래요. 가가가가해서 검정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굵게 속성은 이 가를 눌러주래요. 그죠? 자, 그리고 채우기는 노랑, 요 깡통 선택해서 노랑 선택을 하고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 그럼 여기서는 지금 조건을 굴림의 24포인트에 굵게 그리고 깡통에 색깔을 넣어서 여기 색깔을 넣었어요. 그리고 글자새 가운데 정렬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사실은 정 가운데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정 가운데로 위 아래 이거 다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 효과를 어떻게 줬어요? 그림자를 하라 그랬어요. 오프셋 오른쪽. 자, 그림자는 이 도형은 클릭을 했을 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이 도형이라 그랬죠. 도형에 이 배경색을 노랑으로 할 때는 이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을 해도 되고 깡통 똑같은 거죠. 그리고 도형 윤곽선 여기는 선을 혹시 다르게 나왔다면 그렇게 하고 도형 효과 우리 그림자 있죠. 그림자에서 얘는 오프셋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대요. 오른쪽에 그림자가 얘네요. 오프셋 오른쪽 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얘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결제란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자, G가 너무 많이 왔네요. 저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키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결제란을 만듭니다. 자, 결제란은 빈 곳에서 만들자 그랬어요. 축소를 해놓고 여기 빈 곳에서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 아무데나 하나, 둘, 셋, 넷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 다음에 두 줄 그러니까 두 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두 줄 해놓고 자, 모든 테두리 하고 자, 다음에 열 너비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 열 너비 줄이고
행 높이 높이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조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살병화. 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결, Alt 엔터, 세, 엔터. 그 다음에 점장, 부장, 대표, 블록 다 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한 번 안 되면 한 번 더 누르고 아래 위에 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됐으면 블록 정하고 자, 위에 클립보드에서 복사하는 거에서 그림으로 복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 아무데나 놓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나타났죠. 그럼 원하는 곳에 갖다가 놓고 크기 조절해서 놓고 크기 조절을 출력 형태를 보고 이제 맞게 하시면 되겠죠. 저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원본은 지우라 그랬으니까 원본을 블록을 정하고 홈에 셀 그룹에 삭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삭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해 놓으십니다. 네, 기본 작업이 끝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너무 작으니까 제가 조금 횡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자,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은 제 제목 도형까지 했고 그리고 결제란도 만들었고 주황으로 채우기도 했고 유효성 검사해야겠네요. H14셀의 관리번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니까 관리번호 H14셀에다가 놓고 자, 우리 유효성 검사니까 얘는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자, 유효성 검사 그리고 제한 대상은 목록, 항상 목록이라 그랬죠. 원본은 관리 번호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 여기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 놓으십니다. 자, 배운 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셀 서식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 여기죠. 총 공사비. 총 공사비를 어떻게 하래요? 총 공사비를 이렇게 나타내래요. 컴마하고 이제 천 단위가 들어가고 뒤에 원이 들어갔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가 들어가고 뒤에 원이 문자가 왔으니까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할 때 천 단위가 들어가고 문자가 온다면 샵, 콤마, 샵샵 0을 쓰자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걸로 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그리고 표시 형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하고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뒤에다가 원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얘가 띄어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855만 8천 원 이렇게 쓰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이게 원자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2의 5번지에서 2의 12번지, 2의 5번지에서 2의 12번지 여기서 여기를 뭘로 하래요? 공사기간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러면 공사기간이라고 이름 상자에다가
공사 기간 이렇게 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해제하고 여기서 공사 기간 눌렀을 때 영역을 잘 선택해라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조건까지 다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함수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기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무리하실 때까지. 자, 선생님들 되셨을까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9분. 자,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아파트, 2이면 빌라, 3이면 오피스텔로 하래요. 자, 그러면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 한번 봐야겠네요. 자, 관리번호 얘예요. 관리번호. 얘의 두 번째 글자, 요거를 추출을 해서 요거 두 번째 거, 얘를 추출을 해서 얘가 1이면 아파트, 2이면 빌라, 3이면 오피스텔을 하래요. 그러면 이 관리 번호에서 중간에서 이 자를 추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드 함수를 써야지만 중간에서 2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 한번 2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자, 부분에다가 놓고, 자, 미드, 여기 미드를 쓰라고 나왔어요. 이 관리 번호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는 건 자, 중간에서 추출해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추출하면 되겠죠? 자, 미드. 자, MID 씁니다. equal 쓰시고요. 자, equal MID. 자, 더블 클릭 FX 했어요. 자,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열은 어떤 거예요? 자, B의 5번지 얘가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 레코드만 가지고 신경을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첫 번째 레코드 요거죠. 자, 관리번호 B의 2-001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이니까 자, 시작하는 스타트 넘버는 하나, 둘, 두 번째에서 한 개를 추출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한 개. 이렇게 하면 여기 2를 추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추출을 했어요, 일단. 그런데 얘가 2번이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2면 빌라라고 나타나고, 얘가 1이면 아파트로 나타나고, 얘가 3이면 지금 오피스텔로 나타나래요. 그런데 이 추주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추주를 한번 직접 써볼게요. 자, 요 앞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자, 추주, CHOOSE. 네, 이런 문제가 if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주함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if로 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너가 지금 추출한 것이 1과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1과 같으면 아파트. 아니면 또 2면 그랬으니까 거진데 가서 너가 추출한 건 미드 함수가 2와 같아? 그렇다면 빌라, 그렇지 않으면 오피스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추주 함수로 하면 좀 더 쉬워요. 자, 추주 더블 클릭하고요. 추주에다 놓고 fx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 추주 함수의 형식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가 1이면 얘는 여기 첫 번째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가 2이면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3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는 거를 나타내고 4이면 네 번째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드로 푸른 게 이거잖아요. 그쵸? 얘는 2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를 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추주함수는 이 인덱스 넘버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3이면 세 번째 것을 value를 써준 세 번째 것을 얘가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2이면 두 번째 거 나타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4는 얘가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이면 아파트라 그러니까 여기 밸류 1에다가 여기다 아파트 써주면 되겠죠? 아파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번에는 빌라.
여기서 선생님 탭키를 누르셔도 돼요. 탭키를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탭을 누르셔도 돼요. 키보드의 tab 키 이렇게 누르면서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이죠. 그랬더니 얘는 숫자가 2 니까 요 빌라, 여기 빌라를 이렇게 출력해 내겠대요. 자, 그럼 확인하면 이 빌라 나왔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나와야 되겠죠. 1 이니까. 그죠? 그다음 밑에 거는 오피스텔이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 주면 되겠죠. 이 추조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추조 함수.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해 보실래요? 추조 함수가 처음 나왔으니까요. 자,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이제 선수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수급은 뭐라고 했냐면 공사 내용이 전체면 공사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공사 내용. 여기네요. 이 공사 내용에서 만약에 여기 전체가 있네요. 이거 전체이면 총 공사비가 이거죠. 총 공사비에 곱하기 30%를 하고요. 그 외에는 총 공사비의 20%를 하래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프문으로 하래요. 이프문으로. 그죠? 뭐 공사 비용이 전체이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내용이 전체이면 얘가 이게 요걸로 계산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요걸로 하고 거짓을 하면 이해를 해 주고 그런데 반올림하여 10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반올림해 주는 함수는 라운드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라운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가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올림하여 10만 단위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10만 단위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반올림을 했는데 10만 단위를 표시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여기서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거 데이터는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요. 제가 그냥 얘는 지금 1456273인데 145만 6273인데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1456 점으로 써볼게요. 그냥 점 작은 수로. 그 다음에 273 이렇게 써볼게요. 273. 네,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자, 근데 선생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음, 어, 소수점, 그러니까 두 자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지금 1456.273이잖아요. 반올림하여 했으니까 라운드 함수를 쓰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 라운드를 써라 그러면 라운드를 쓰고,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선생님. 라, 아, 반올림에서 라운드 함수를 써가지고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라운드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 라운드업 함수를 해서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그러면 라운드업을 해서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하면 되고, 라운드 다운을 해서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해라. 그러면 라운드 다운을 쓰고 두 자리까지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무슨 얘기냐면 라운드 함수는 만약에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그러면 라운드는 요 두 번째 바로 밑에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면 여기가 8이 돼가지고 두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라운드업을 해서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그러면 여기 두 자리 바로 밑에 자리가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5가 안 되죠. 안 돼도 무조건 반올림을 하면 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라운드 다운을 해라 그러면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반올림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값을 버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선생님 그 의미만 아시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여기가 인제 자 한번 같이 써 볼게요. 자 얘를 라운드 함수로 써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라운드라고 써 볼게요. 자 equal 라운드 R-O-U-N-D R-O-U 그러면 라운드 다운 라운드업 요거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요런 유형으로 나와요. 근데 쓰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똑같아요, 쓰는 거는. 자 라운드부터 합니다. 얘는 반올림 해 주라는 함수예요. 자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fx 눌러 볼게요. 누르면 자 이 숫자를 소수점 이하 넘버 디지트가 인제 자릿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두 자리까지 하면 되고요. 한 자리까지 해라 그럼 한 자리까지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 자 1456, 273인데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27까지만 나오고 얘 반올림 안 되니까 27로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해 볼까요? 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얘가 1456 점 첫째 자리 2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자리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되죠. 5가 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3이 된 거예요. 그 한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1로 써주면 되고 소수점이 한 자리요. 두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여기를 2를 쓰면 되고 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세 자리 이렇게 3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얘는 그냥 취소할게요. 자 라운드 함수는 그렇게 써주면 돼요. 자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해주세요. 또는 뭐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넘버 디지트를 두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2,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1, 정수로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0을 써주면 되죠. 소수점이야 없으니까 0, 거기에 넘버 디지트 부분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10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정수 부분이라면 소수점 이상의 수를 정수 부분이잖아요. 그 정수 부분이 즉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소수점 이하 말고 점 이하 말고 요 부분이 만약에 몇 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랬어요. 여기를 보니까 10의 자리까지 구하시오. 만약에 10의 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10이라 그러면은 선생님 동그라미가 한 개 있잖아요. 그쵸? 동그라미가 하나 있으니까 동그라미 숫자로 하자고요. 10의 자리를. 이제 볼게요. 어떻게 표시되나? 자 여기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해볼게요. 자 equal 여기는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하는 방법만 익혀 주시면 돼요. 자 equal 하고 라운드를 해 볼게요. ROUND 하고 더블 클릭. 라운드에다 놓고 fx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10의 자리까지 하세요 그랬는데 10이라는 게 동그라미가 한 개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 이렇게 주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 얼마로 했죠? 이게 소수점 이하로 됐죠? 1 하지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선생님. 자 소수점 이하에서는 1, 2, 3 이렇게 말하자면 플러스 1, 2, 3, 4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점 위에 정수 부분 쪽으로는 제가 10의 단위까지 하세요 그러면 빼기 1 그다음에 100의 단위까지 하세요. 그러면 100이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2 이렇게 해야 정수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빼기 값을 해 볼게요. 밑에다가. 내가 아까 7 이었나요? 몇이었어요? 다시 한번. 자 equal round. 자 더블 클릭하고요. fx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정수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정수예요. 그런데 10의 단위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니까 제가 요 정수 부분 쪽은 마이너스를 쓴다 그랬으니까 얘 마이너스 동그라미 하나니까 1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10의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0 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100은 동그라미가 2 개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를 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보세요. 요 자리 계산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험 볼 때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두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10만 자리래요.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십, 백, 천만, 십만. 동그라미 몇 개예요? 5 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해 주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정수 부분 쪽으로는 만약에 동그라미를 채워준다면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주고 소수점 이하에서는 첫째 자리까지 하세요. 그러면 양수 부분으로 1, 두째 자리까지 하세요. 그러면 2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것만 구분하시면 뭐 라운드 다운을 하세요. 또는 라운드 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해 주고 반올림이 안 되면 내려주고 뭐 다 그 함수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풀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 라운드 함수는 자주 나와요. 취조 함수도 그렇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어 풀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좀 발췌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 볼게요. 자 if 문으로 먼저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equal if 더블 클릭 fx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봐야 돼요.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총 공사비가 아니 공사 내용이 전체면 그랬어요. 그 공사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 공사 내용이 얘는 욕실이네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공사 얘가 뭐냐고요? 전체와 같으냐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는 따옴표 안에 넣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전체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너 전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false래요. 자기는 false로 가겠대요. 요거 아니잖아요. 욕실이잖아요. 그죠? 예 전체도 있겠죠 여기 전체. 그죠? 전체일 경우만 true로 가겠죠 얘가. 그죠? 네 요렇게 요것만 풀으면 되겠죠. 전체냐 전체면 어떻게 하래요? 총 공사비 곱하기 30% 하래요. 그러면 true에다가 놓고 총 공사비가 F의 5 번지죠. 이거에다가 곱하기 얼마라고요? 30%. 3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총 공사비 곱하기 20을 하래요. 그 여기에다가 총 공사비 F의 5 번지에다가 자 곱하기 20% 20%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체면 여기 와서 걔에 대응하는 F의 옷값하고 20%를 곱해서 구할 거고 전체가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F의 옷값하고 30%로 계산을 하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선생님?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온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올림하여서 라운드가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10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얘를 보니까 얘가 보니까 동그라미가 정수값에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5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되죠. 앞에다가. 이건 구한 거를 전체에 라운드에다 넣어주면 되니까요. 앞에다가 클릭하고 라운드 ROUND 다시 ROUND 더블 클릭 라운드에다 놓고 fx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10만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해서 동그라미가 5 개니까 마이너스 5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죠. 100의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까지 해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주면 B가 나오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니다. 선생님 새로 나온 함수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일단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세요. 다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다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이죠. 3번. 3번 문제. 서울 지역 총 공사 건수. 자, 그런데 결과값에 건을 붙이고 카운트 if로 해서 이제 한 건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카운트 if문은 개수를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건데 if는 조건이 있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서울 지역 총 공사 건수래요. 그러면 서울 지역이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럼 그걸 세워주면 되겠네요. 이게 조건이 서울 지역이네요. 자,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자, equal 카운트 if 쓰라 그랬으니까 카운트 if 자 더블 클릭 fx 했네요. 자 그리고 서울 지역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야겠네요. 지역이 여기 서울 2구간이죠 선생님 그쵸? 2구간인데 일단 크리테리아가 뭐래요? 선생님 조건이요? 조건이 서울이래요. 그 여기 크리테리아는 서울이라고 써줘야겠네요. 서울 근데 서울을 포함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자, 뒤에 5번지에서 뒤에 12번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서울이 몇 개냐 이거예요. 하나, 둘, 세 개네요. 자, 여기 세 개 나왔네요. 세 개. 그죠? 이렇게. 자, 이 영역에서 조건인 서울이 몇 개냐? 세 개. 그러니까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여기다가 건을 붙이래요. 엔드 연산자를 쓰래요. 그러면 숫자 뒤에 만약에 문자를 표현할 때 엔드 연산자를 하라는 말이 없으면 G 슬러시 표준으로 하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엔드 연산자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다가 자, 엔드 연결 연산자인 엔드를 쓰고 느낌표를 하고 여기다 건 쓰고 하고 따옴표로 닫아주고 느낌표가 아니라 따옴표죠. 이렇게 해주고 엔터 해주면 되겠죠. 그럼 3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가장 긴 공사 기일이 나왔어요, 선생님. 자, 이 정의된 일은 공사 기간을 이용해서 요 위에 거죠. 죄송해요.
자, 욕실 총 공사비 합계를 구하래요. 욕실 총 공사비 합계. 공사 내용이 욕실인, 공사 내용이 이게 조건이네요. 공사 내용이 욕실인, 공사 내용. 요거네, 요게 조건이네요, 선생님. 그죠? 공사 내용이 욕실인 공사비의 총 합계비를 구하래요. 총, 총 공사비. 총 공사비는 얘네요. 총 공사비. 그죠? 그걸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뒷섬 함수를 하래요. 자, 뒷섬. 그러면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함수부터 쓰는 거예요. 자, equal 뒷섬 써보겠습니다. 자, 뒷섬 더블 클릭. 자, fx. 그리고 우리는 형식만 잘 찾아내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으니까 항목을 포함해서 내가 입력한 원본 데이터 전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B의 4번지에서 H의 12번지.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를 찾아야 돼요. 크리테리아가 뭐래요? 욕실 총공사비래요. 공사 내용이 욕실이래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는 D가 붙은 거는 항목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의 4번지에서 H의 5번지. 이게 되겠죠. 그리고 공사비를 구하는데 총 공사비의 합계를 하래요. 그러면 이 필드는 몇 번째 필드가 되는 거냐면 이 총 공사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블록을 정하면 안 되죠. 아니면 1열, 2열, 3열, 4열, 5. 이 숫자를 5를 써도 돼요. 이렇게 5를 써도 동일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찍어줘도 되니까 찍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총공사비 2열을 의미하는 거죠. 자, 확인하면 되겠죠. 자, 됐네요. 뒷섬 함수. 뒷섬, 디카운트, 디에버리지 다 푸는 방법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공사기간 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공사기간을 구하래. 맥스 함수 쓰래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게 맥스 함수죠. 그러니까 가장 긴 공사기간 1,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하면 가장 긴 공사기간이 되겠죠. 여기서 맥스로 합니다. 자, 숫자도 계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해주면 돼요. 맥스, max 맥스는 영역만 지정하는 그런 함수죠. 041 여기서 이 블록 정하고 엔터만 해주면 얘가 제일 오래됐다는 애예요. 그죠? 예. 나왔죠?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거죠. 자, 다음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관리 번호 얘를 선택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얘가 요 대응하는 값이 여기에 나타나라는 거죠. 자, 여기다 놓고요. vlookup을 씁니다. 자, equal vlookup 더블 클릭. 자, fx 들어갑니다. 자, vlookup 함수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자, 찾는 값이라 그랬어요. 얘 검색값. 이 검색값은 항상 목록이라 그랬죠? 요거죠. 여기 변해가는 값이 에 따라서 이 총검사비가 이 값에 대응하는 값이 나타나야 되니까 항상 얘예요. 그죠? 목록. 룩업 밸류는 검색값.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이 항목부터 영역을 지정하라 그랬어요. 이 항목. 지금 목록이 항목이요. 그럼 테이블 어레이 놓고 관리번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있죠. 얘는 이 항목을 이걸 선택하면 안 되죠. D가 아니니까 vlookup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입력한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거. 얘를 선택했을 때 이쪽에 나타내야 될 거. 요거 항목이죠. 요거 항목 선생님. 그게 뭐라 그랬어요? 총공사비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칼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칼럼은 다섯 번째 열. 자, 여기서는 총공사비 이거 찍어주면 안 되죠? 그 D 아니잖아요. D, 썸, D, 에버리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로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정확한 것만 나타내 0 이렇게 준다 그랬어요. 좀 확인해주면 얘를 선택했을 때 얘를 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를 하면 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거 자세히 많이 연습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항상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되셨으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총공사비가 이게 800만 이하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행전체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블록을 전체 데이터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전체 잡고.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라. 행 전체에 그러면 이 항목은 빼야 되죠. 얘도요. 자, 이렇게 전체를 블록을 잡는 거예요. 여기 행에다가 이 조건을 나타내 줘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가야 되겠죠. 조건부 서식으로 하니까 홈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할 셀 결정.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밑에는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총 공사비가 그랬네요. 그럼 총 공사비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해죠, 이거 총 공사비. 그죠? 요거를 선택하면 이퀄 자기가 자동으로 넣어줬네요. 찍기만 했는데, 그죠? 자, 총 공사비 얘가 그런데 이 열은 그대로 있으면서 행이 변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 F의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상대 참조로 해서 행의 값이 변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F4 키를 눌러서 키보드에 F4 키를 눌러서 F열에만 달러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똑같죠? 요 열을 변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달러 F 그 다음에 5는 5, 6, 7, 8, 9, 10 이렇게 변해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800만 이하래요. 이하면 800만이 더 커야 되니까 입을 800만을 향해서 이쪽으로 돌고 이하니까 이자가 들어갔어요. 이하, 이상. 그죠? 이. 그럼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코를 해주고 그 다음에 800만을 써주면 되겠네요. 8, 동그라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의미는 얘가 800만 이하일 경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서식을 글꼴을 파랑에 굵게를 하래요. 그러니까 서식 들어가서 서식을 글꼴에 여기 글꼴이죠. 여기서 파랑에 굵게 이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굵게 여기서는 파랑 요 밑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표준색에서 파랑 그리고 확인 해주면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800만 이하인 것들만 여기 보시면 총공사비 800만 이하인 것들만 그 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값을 바꾸면 얘는 빠지죠, 자동으로. 그죠? 얘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바꿔볼게요, 선생님. 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맞나? 네, 이렇게 써요.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빠지는 거죠.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데이터 값이 달라지면 자동으로 얘도 조건부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함수가 어려워요. 그래도 7번은 먼저 하고 다음 걸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7번을 안 하면 다음 문제에 이런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점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7번 문제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풀고 함수를 풀든지 함수를 먼저 풀고 하시든지 그 선생님들께서 어떤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목표값 찾기, 지난 시간에 했던 목표값 찾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동일하게 복사하는 거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자, 여기서부터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여기 H에 12번째까지. 컨트롤 C. 자, 제2작업 선택하고 B의 2번째다.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클립보드 영역에서 붙여넣기 있는 곳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해서 열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해놓고 목표값 찾기 위해서 P의 11에서 세를 병합해요. 이런 걸 하래요.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맨 밑에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 모양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정해서 셀 병합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쓰라는 거죠.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구하시오. 네, 욕실의 총 공사 자,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입력하래요. 여기다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D 에버리지로 이거 테두리 가운데 맞아요. 이거 테두리 다 있잖아요. 테두리하고 얘 자동으로 가운데로 갔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놓을게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얘 D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래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equal D 에버리지,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자, D예요, 선생님 D. 자, 그러니까 D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블록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 자, 입력한 데이터 전체. 이것 말고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자, 크리테리아 조건이 뭔지 봐야 되겠죠? 조건이 보니까 욕실의 총공사비예요. 욕실. 그죠? 욕실이 크리테리아 조건이란 말이에요. 욕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공사 내용 욕실이네요. 자, 얘는 D니까 조건도 항목과 같이 이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H의 2번지에서 H의 3번지. 그리고 답을 낼 게 뭐래요? 평균을 구할 게 총 공사비 평균이래요. 총 공사비 평균은 필드는 총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총 공사비. 총 공사 얘죠. 얘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확인.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되셨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풀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함수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욕실의 총공사비 평균이 자, 이렇게 800만이 되려면 화이트 빌의 총공사비가 자, 화이트 빌이 어디나요? 얘네요. 선생님 맨 첫 번째 데이터네요. 화이트 빌의 총공사비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요게. 그죠? 조건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 놓고 음, 내리고요. 자, 여기다 놓고, 자, 데이터에 목표값 찾기로 가야 되겠죠?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목표값 찾기. 자, 수식셀은 이 셀이에요. 수식을 D 에버레이지를 구한 거 맞죠? 찾는 값은 얼마예요? 800만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 8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800만 쓸게요.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값을 바꿀 셀이 화이트 빌의 총공사비라 그랬으니까 화이트 빌의 총공사비 얘죠. 화이트 빌의 총공사비가 이 값이 800만 평균이 되려면 이게 얼마로 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8000이에요. 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8662000 해야지만 얘가 800만 총 평균이 나온대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여기서 홈에서 이거 회계 소식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요 값만 10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목표값 찾기 우리 배웠죠. 이걸 가지고 또 목표값 찾기 했는데 고급 필터를 하래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그 고급 필터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자, 먼저 항목을 고급 필터는 조건이 뭔지 조건을 추출해서 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의 항목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지역이래요. 지역 어디 있어요, 선생님? 얘죠. 예, 지역. 그 다음에 공사기간 1이 그랬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공사기간 1, 이 두 개네요. 조건이 얘 두 개네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C에서 B의 14번지를 조건 범위를 여기다 붙이래요. 자, B의 14번지 여기죠. 컨트롤 V. 자, 일단 항목을 추출했어요. ESC를 항목 해제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조건을 써야 되겠죠. 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지역이 서울. 자, 지역 밑에다가 서울을 써요. 서울을 썼어요. 그러면서 아니면서 그리고 그랬네요. 서울이 아니래요, 선생님. 서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울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게 작거나 같다.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자, 이 아니다가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작거나 크다.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에서는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울이 아니면서예요. 면서. 그리고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줄에 써야 되겠죠. 아니면서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면서 공사 기간이 5 이상인 자료. 자, 그러면 5보다 커야 되니까 크거나 이상이니까 자기 자신 포함하고 5 이렇게 되겠죠. 서울이 아니면서 공사 기간이 5 이상인 자료에 또 조건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출력하는 게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일, 공사 내용 데이터만 나오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관리번호 얘 나오라 그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주택명 나오라 그랬고 공사 시작일 나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사 내용 요거 나오래요. 컨트롤 C 해서 얘는 B의 18번지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B의 18번지 찍고 컨트롤 V ESC로 영역 해제하고 자, 이렇게 일단 조건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그럼 커서를 원본에다 놓고 고급 필터를 실행합니다. 홈에, 자, 데이터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결과를 내보낼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결과치를 안 내보내고 여기다 할 거니까요. 자, 목록 범위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이거 잘 선택 안 해요. 이거 빼줘야 되는데 선택을 그죠? 그러니까 저 블록을 잡고 다시 목록을 다시 잡을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원본만 이 밑에 거 빼고요. 자,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범위는 B의 14번지에서 C의 15번지까지. 복사 위치는 자, 아까 추출해 놓은 항목 관리번호부터 B의 18번지에서 E의 18번지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서울이 아닌 것들만 나왔어요. 지역이 화이트빌. 자, 이거 경기죠? 선생님 아이파크 인천이죠? 트레스백. 이것도 경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것들만 나왔어요. 봉사 기간이 자, 여기가 5일이 아닌 거, 5일 이상인 거, 요 이상인 것들만 자기가 추출해낸 거죠. 얘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얘도 이게 80점짜리인가요?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3작업 이거 해야 되겠네요. 3작업. 그죠? 3작업 이거 정렬비 부분합이니까 금방 한번 풀어볼까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부분합 지난번에도 풀어봤어요. 한 번 더.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부분합도 마찬가지죠. 1작업으로 가서 자, 이 부분 다시 컨트롤 C 해줘야 되겠죠. 자, 컨트롤 C 제 3작업 클릭 B2 클릭 컨트롤 V
자,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홈에, 잠깐만요. 홈, 붙여넣기 클립보드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 확인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렬된 것을 출력 형태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정렬된 것이 어디에 여기 진한 글씨가 있는 곳 여기 보니까 인천 인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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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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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역 항목이 기준이 되어서 정렬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지역을 선택하고 정렬을 합니다. 자, 정렬을 하려면 데이터에 자 먼저 기억에서 히읗을 눌러줘 봐요. 그랬더니 경기 아니네요. 자 히읗 끼고 눌러봐요. 인천 인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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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거 맞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자 1번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자 부분합으로 갑니다. 자 여기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그룹화할 항목,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정렬한 곳이 그룹화할 항목이라 그랬죠. 여기는. 이 지역이잖아요. 지역.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을 선택하고, 정렬은 지역을 가지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게 여기가 그룹화할 항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얘를 보고 하셔도 돼요. 밑에. 근데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거 위에 볼까요? 주택명의 개수와 밑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걸 알았어요. 주택명의 개수. 자,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주택명이죠? 주택명. 얘 선택하고 나머지 체크 해제하고 스크롤바 반드시 오르락 내리락 하셔서 이 주택명 여기서 제시하는 그 항목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딴 게 체크가 되면 안 되겠죠. 다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래 위에 올리셔서 자, 주택명의 개수 여기 보니까 주택명의 개수 하셨죠?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일단 주택명의 개수가 38 여기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커서 놓고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랬죠? 윤곽선에 자, 그다음에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자, 지역은 변하지 않죠? 자, 이번에는 뭐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총 공사비의 평균을 하래요. 그러니까 쓸 함수는 평균. 그리고 체크 해제하고 총 공사비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총 공사비를 찍고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그죠? 요거를 반드시 체크 해제해야만 계속 누적돼가지고 함수를 누적해서 구해주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면 얘가 38137로 이거 밑에만 확인해 보시면 맞죠? 맞으니까 이거 답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윤곽을 지우시오 했으니까 이 부분 없애라는 거니까 자 윤곽선 있는 곳에서 그룹 해제해서 2016 버전은 윤곽 지우기 그 다음에 2020 버전 이상은 얘는 윤곽이 아니라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선생님? 개윤곽? 그걸로 나온다 그랬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되셨죠? 이거 옛날 2016 문제라서 이게 개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로 맞히셔 했는데 출력 형태가 이거는 이제 정렬 같은 것만 봐주시면 돼요. 정렬 다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잠깐 멈추고요.